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예전에 제가 한국에 20년 훨씬 전에 한국에 살 때 내 머리를 맴도는 그 상념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다운 삶일까 하는 것이죠. 물론 철학자도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지요. 종교에 귀하고 살아도 알기가 어려운 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살 때 모든 것을 내던지고 회사 일에 전념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대면 알만한 한국의 그 4대 그룹 안에 회사를 다녔는데 그곳에는 경쟁이 참 치열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소위 정치적인 입김까지도 작용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아무튼 대기업을 다닌 덕에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족들하고 휴가도 다니고 또 주말에는 외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일은 아침 일찍 나가면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 때가 많아서 가족과 저녁을 같이 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또 승진해야 되고 또 승진해서 누락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정신없이 일만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직급이 올라갈수록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실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급이 이제 사원에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죠.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테니스를 쳤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주 5.5일을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 오고 나서 주 5일제로 바뀌었더군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족하고의 시간, 대화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또 주일날은 교회를 가면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드리고 저녁에 오면 주일날 하루가 훌떡 지나가는 그런 아주 치열한 경쟁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제가 팀장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업무 과로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전 처음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일주일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에 입원하려면 바로 입원이 안 됐습니다. 한두 달을 기다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바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난생 처음 병원 입원실에서 누워 있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러던 중에 어둠이 다가오는 어느 날 저녁에 병실에 홀로 서서 그 창밖을 내려다봤는데 그때 눈이 왔습니다. 잔디밭에 하얀 눈이 덮였는데 그 잔디에 누군가가 써놨더라고요. 엄마 사랑해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쁘게 산다는 것, 한국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쁘게 산다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게 옳은 일인가? 그러다가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그 캐나다 교회의 그렉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쁘게 사는 삶은 또 하나의 현대인이 범하기 쉬운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설교 시간에 했는데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한국에서의 삶, 정신없이 바쁘고 삶의 쳇바퀴를 계속 돌고 가족과는 가까이 하지 못한 채 그냥 돈 버는 기계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오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직장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직장 생활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이제 비교를 하는데 캐나다에서도 탑 클래스 회사를 논해야 그게 애플 테 애플로서 서로 비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회사에 입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도 노력하면 언젠가 그런데 입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를 위해서 같은 클래스의 회사를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그런 회사를 제가 오랫동안 다녔고 그 회사에서 은퇴를 작년에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회사에서는 한 주는 5일을 일하고 그 다음 주는 4일을 일하고 5일 일하고 4일 일하고 그런 그 업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캐나다의 공휴일이 매달 한 번씩 있고 그 다음에 하루 근무 시간이 정확히 8시 반을 지키는데 왜 8시간이 아니고 8시간 반이냐? 30분은 점심시간입니다. 그 30분 점심시간을 회사에서 모아가지고 사원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에디셔널 데이 오프라고 해서 쉬는 날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캐나다 공휴일, 한 번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ADO, 에디셔널 데이 오프 이렇게 되니까 5일, 4일, 5일, 4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8시간 반은 뭐 정확히 지켜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근본적으로 오버타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원들한테. 왜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그걸 시급을 환산을 하면은 한 90불에서 시급이 1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일날 오버타임을 하면 1.5배가 돼서 한 150불이 되고요. 주말은 더블타임이기 때문에 200불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버타임을 해서 받은들 그게 텍스로 많이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한테도 큰 메리트 없고 회사는 회사대로 돈이 많이 나가고 그런 제도라서 회사에서 업무 밸런스를 잡아서 딱 주어진 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업무 배당을 그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의 휴가가 저 같은 경우는 250시간입니다. 그러면 한 주가 5일 근무로 하면 8시간이 되니까 휴가로 따지면 250시간은 6주가 넘습니다. 그게 뭐 이것저것 따지면은 거의 2달을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2달을 휴가를 갔다가 회사에 복귀를 하면 장기간 복귀를 해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그 업무를 또 리커버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휴가가 깁니다. 250시간.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일하는 시간이 6개월이 조금 더 돼요. 한 7개월 정도. 나머지는 전부 그 주말이라든지 휴가로 쉬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출퇴근 시간이 분명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개인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가족과 여러 가지 또 같이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적 포도주 레드 와인을 넣고 치즈 조각 몇 개 넣고 와인을 마시면서 가족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살아가면서 아이들 학원 문제 또 취업 문제 이런 것을 논할 시간이 꽤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캐나다의 직장 생활은 한국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워라밸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임금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장일 때 2002년 초에 왔는데 2001년까지 받은 봉급이 4,500만 원, 연봉 4,500만 원이었는데 제가 캐나다에 와서 처음 받은 봉급이 7만 5천 불, 7,500만 원. 뭐 약 더블은 안 되지만 거의 2배에 가까운 돈을 받았습니다. 물론 매니저급은 아니었고요. 캐나다의 임금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한국에 이제 퇴직금이라고 하지요. 1년에 뭐 한 달 정도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데 캐나다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과 그 다음에 회사와 국가가 어우러져서 그런 퇴직 후에 생활을 영위해 만들어 줍니다.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흔히 RRSP라고 하는데 Retirement Saving Pla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달러 투 달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100를 RRSP에 투자를 하면 회사가 $100를 대주는 그런 겁니다. $500를 하면 회사에서 $500를 대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격주봉급이니까 한 달에 내가 1,000불을 저금했다고 하죠. RRSP에. 그러면 회사에서 RRSP에 달러 투 달러로 1,000불을 대줍니다. 그럼 2,000불이 되겠죠. 월 2,000불,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를 은행에 내는데 그 돈에 대해서 2,000불에 대해서 제가 낸 1,000불과 회사가 낸 1,000불에 대해서 캐나다에서는 그거를 면세를 해줍니다.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텍스의 총액이 줄어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RRSP가 나중에 어떻게 투자를 되고 어떻게 돈이 되돌아오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고난도의 금융 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따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RRSP를 내게 되면 그게 이제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쌓이는데 제가 저금하고 회사에서 그만큼 서포트를 해주고 국가는 국가에서 그만큼 세금을 받지 않고 하는 그런 삼위일체가 돼서 개인들 종업원의 그 노후를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노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년 정도 이상을 하게 되면 노후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노인들이 풍요롭습니다. 젊은이들이 가난하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캐나다 국가의 연금이라든지 OAS라든지 CPP 이런 것은 사실은 캐나다에서 제대로 되는 중산층들은 거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캐나다 연금에서 나오는 돈은 거의 극빈자의 그 소득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중산층 이상,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국가와 회사와 본인이 세이빙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상당히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보통 캐나다 사람들은 보면은 빠르게 은퇴하는 사람은 55세 되면 은퇴를 하거나 60세에 은퇴를 하거나 늦어도 65세에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67세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내가 정신적으로 은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해서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금 훨씬 지났는데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일자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 67세에 잡을 잡는 것은 캐나다에서도 흔치 않은 일인데 그래도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일자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그 탑 클래스 회사 같은 경우는 레이옵이 없습니다. 놀라시겠지만, 그러니까 입사하는 때부터 리타이어 할 때까지 회사에서 그 잡 시큐어를 해줍니다. 근데 보통 캐나다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레이옵이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면은 레이옵을 쉽게 하죠. 그러면 레이옵을 당한 그 종업원들은 EI라고 그래가지고 취업연금을 받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 그게 실업 수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최대 12개월을 줍니다. 뭐 많은 돈은 주진 않지만 그래도 생활은 할 수 있게끔 아까 얘기한 캐나다 연금보다는 훨씬 많이 줍니다. 보니까 한 2,500불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죠. 그러니까 그 1년 안에 또 재취업을 하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 잘라주세요. 회사를 한 6개월 이상 다니고 나 잘라주세요. 그러고 회사에서 자르면은 이 아이를 또 한 6개월 이상 받다가 또 취업하고 하는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그 플렉서블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노동시장이 그만큼 유용하고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말씀드린 대로 치열한 경쟁과 바쁘게 사는데 캐나다는 모든 게 좀 느리고 조금은 나태하고 질서정연하고 사는 게 캐나다의 직장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반대적인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 나중에 직장 생활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직장 생활을 평안히 잘하면 노후에 아무 걱정이 없는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한국의 회사와 캐나다의 회사를 설명드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인간답게 사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뭐 중견기업이든 뭐 탑 클래스 회사를 다닐 수 있다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평화롭고 여유롭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과연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 한국에서 살아야 하느냐? 캐나다에서 살아야 하느냐? 혹시 캐나다에서 산다면 캐나다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뭐 밴쿠버에서 살아야 되느냐? 알버타에 살아야 되느냐? 온타리오에 살아야 되느냐? 그럼 알버타에 산다면 알버타에 도시가 많은데 그 도시들에 대해서 제가 알버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캘거리만 얘기를 하는데 캘거리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알버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